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특정 질환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특정 질환이 아닌 특정 상황에서도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생리적 상황 앞에서 급할 때가 바로 응급 상황일 것입니다. 생리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경험 있죠? 일상생활에서 비참한 상황과 처참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바로 그것이 응급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면 비참한 상황과 처참한 상황은 생리적 현상에서 어떤 것일까요? 아니, 비참한 것과 처참한 것의 구분은 어떤 것입니까? 비참, 처참, 비슷하나요? 우리가 DDONG를 넣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DDONG가 무엇인지를 알죠? DDONG. 구분해 봅시다. 어떤 학생이 어딘가를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가 무거웠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어째 이상했는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뒤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DDONG는 그 힘을 뚫고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볼일 볼 곳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차 뒤에 숨어서 볼일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아주 기발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차 뒤에 볼일을 보면서 가까스로 쏟아지는 DDONG 해방을 허락하여 응급 상황을 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차가 앞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비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뒤로 후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처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DDONG를 통해 비참과 처참한 응급상황 구분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특정 질환에서도 응급상황은 계속됩니다. 이 특정한 질환은 바로 오늘은 뇌졸중, 당뇨, COVID-19입니다.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질환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크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었죠? 첫째, 뇌졸중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한다. 따라하는 학생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뇌졸중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한다. 좋습니다. 둘째, 뇌졸중을 인지하고 응급처치법을 습득한다. 셋째, 당뇨병의 기준과 증상을 설명한다. 넷째, 당뇨병의 응급처치법을 습득한다. 다섯째, COVID-19, 메르스, 사스를 이해하고 응급처치법을 습득한다입니다. 준비되셨죠? 이번 주 1차 시에는 뇌졸중과 그에 맞는 응급처치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일반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2차 시에는 당뇨병으로 인해 실신이나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차 시에는 2020년, 2021년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COVID-19, 메르스나 사스에 대해 알아보고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어렵지 않고 일반인 수준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강생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는 무엇입니까? 저기 핸드폰 보는 남학생. 네? 암이라고 합니다. 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넘버원은 암입니다. 그러면 넘버2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넘버2는 심장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의 넘버3는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자살, 구타 아닙니다. 넘버3는 뇌혈관계 질환입니다. 뇌혈관계 질환 사망 중
사망 원인의 5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비드 감염 혹은 폐렴이 넘버 3, 4에 해당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뇌혈관 질환이 넘버 5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무엇입니까?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입니다. 어떤 기관에 질병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증, 간증, 뇌전증 이렇게 명명하는데 뇌 사고가 난 것은 중을 사용하여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 뇌 기능에 저하를 초래하는 뇌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며 영어로는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뇌혈관 사고 또는 스트로크,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의 공급이 필수적이며 폐에서 흡수한 산소와 음식물을 통해 섭취된 영양소들은 심장의 펌프 작용에 의하여 혈관을 타고 혈액에 의해 각 장기와 세포에 전해집니다. 뇌는 우리 몸이 소모하는 전체 산소의 약 20%를 사용할 정도로 산소 요구량이 많으므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그 어느 장기보다도 쉽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으로 흔히 뇌경색이라고 하며 전체 뇌졸중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는 심장이나 다른 부위에서 생긴 혈전이 혈관 내를 떠돌던 덩어리가 혈관에 걸려서 생기는 뇌색전증과 뇌혈관 자체의 변성으로 생긴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뇌혈전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디서 생겼든 발생한 혈전 덩어리가 뇌혈관을 막아서 피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둘째, 뇌혈관이 터지면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새어나온 혈액에 의해 뇌신경이 눌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흔히 뇌출혈이라고 부르며 전체 뇌졸중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명령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뇌는 부위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손상되면 그에 해당하는 신체 기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뼈와 근육이 아무리 튼튼하여도 뇌가 손상되면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입과 목이 건강하여도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랑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등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소중하고 즐거웠던 지난날의 기억이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맹장염이 걸렸을 때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 없이 깨끗이 회복되지만 뇌졸중의 후유장애는 아주 오랫동안 때로는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심신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뇌졸중은 주요한 사망의 원인이기도 하며 통계적으로 보면 단일 질환별로는 가장 큰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또한 뇌경색의 종류도 다른 기관, 즉 심장 같은 데서 생긴 혈전이 뇌로 날아와서 뇌혈관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것은 뇌혈관 자체 동맥경화 같은 것이 생겨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아래 뇌색전증과 뇌혈전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 발생 시 무슨 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까? 뇌경색이 오면 즉시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하고, 뇌출혈이 있으면 즉시 외과입니다.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다 응급 상황이지만 두 가지 중 더 응급 상황은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어떨 때 뇌혈관이 잘 막히고 또는 잘 터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미리 예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뇌졸중의 발생 위험 요소입니다. 이것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빨강펜으로 밑줄 긋고 당구장 표시합니다. 첫 번째로 뇌졸중 발생 위험 요소는 고혈압입니다. 사람에게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정상인 사람보다 4배, 5배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큰 걱정이 되지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헌혈하러 가면 혈압을 측정해 줍니다.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편안한 상태에서 잰 수직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상 혈압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학생, 내 앞에 있는 학생, 그렇습니다. 120에 80, 120에 80mmHg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보다 높은 140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 번 140mmHg 이상 나왔다고 고혈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20분 이상 평안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고 또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혈압을 쟀을 때 140 이상 나오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수강생들도 병원이나 헌혈하는 곳에 가면 꼭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 밖에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흡연, 당뇨, 심반세동을 포함한 심장병,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과다한 음주,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남자, 고연령, 가족력 등등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1년간 금연하면 뇌졸중 발생률이 흡연자에 비해 50%나 감소하고 5년 이상 금연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특히 뇌졸중 발생률이 약 30% 정도 증가합니다. 11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병원 응급실에 이와 관련된 환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겨울철을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위험인자들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은 잘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는 말이죠. 자, 다 기억했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뇌졸중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것일까요? 뇌의 영역별 기능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뇌 안에는 영역에 따라 담당하는 기능이 다 다릅니다. 주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입니다.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은 측두엽입니다. 의식, 인식을 담당하는 영역은 전두엽 등 뇌 안에 각각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손상을 받으면 신체적으로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에서 시작된 신경은 중간에 교차되어 허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뇌 오른쪽이 다치면 신체 왼쪽에 증상이 나타나고 뇌 왼쪽이 다치면 신체 오른쪽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뇌졸중 증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며 열이 나면 누구나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이나 약국을 찾게 됩니다. 흡연자가 숨이 차고 각혈을 한다면 폐암이 아닐까 걱정하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뇌졸중 역시 몸에 나타난 몸의 이상을 알아두어야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치료 결과는 증상이 나타난 후 얼마나 빨리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뇌졸중의 치료 결과는 증상이 나타난 후 얼마나 빨리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난 증상들은 첫째, 신체 한쪽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오른쪽 뇌의 손상을 받으면 신체 왼쪽에 이상이 생기고 왼쪽 뇌의 손상을 받으면 신체 오른쪽에 이상 소견을 보입니다. 둘째, 시야 장애가 생기거나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셋째, 말을 잘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해집니다. 넷째, 어지럽고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쓰러집니다. 다섯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깁니다. 여섯째,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를 합니다. 일곱째, 의식이 저하되며 흔들어 깨워도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가 대개 5 내지 10분 혹은 24시간 정도 지난 후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합니다. 일과성 허열 발작. 몸이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몸이 허약해서 그런가 보다. 증상이 없어졌으니 아무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경색 환자 20 내지 40%에서 이러한 일과성 허열 발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방치 시에는 곧 뇌경색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팔, 다리 마비, 반쪽이 남의 살처럼, 말이 어둔해짐. 저기 같이 읽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요.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시야의 한쪽이 안 보인다.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아주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이 두 개로 보인다. 음식을 잘못 삼킨다. 바보가 된다. 몹시 어지럽다. 의식이 없어진다.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한다. 함께 읽으니 참 좋습니다. 생각보다 기억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제목이 뇌졸중 FAST, FAST를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FAST는 영어 단어 자체로도 빨리, 빠른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적용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인지하여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
후유증이 달라집니다. 빨리 갈수록 환자에게 유리합니다. 뇌졸중 패스트. 이 패스트는 사실은 F는 페이스, 얼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 마비 증상으로 활짝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패스트 A, A는 암스로 팔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 팔에 마비가 오는 것으로 양팔을 들어서 한쪽 발에 힘이 빠지거나 처지는지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S는 스피치로 말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것으로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고 말이 어눌하거나 잘 나오지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패스트의 T는 타임으로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고 반드시 대학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뇌졸중 패스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뇌졸중이 있으면 어떻게 진단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뇌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CT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그렇습니다. 뇌 컴퓨터 촬영, 즉 뇌 CT 사진으로 뇌 출혈 사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학생, 네, 저 학생은 다 이상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뇌출혈 부분입니다. 뇌출혈이 있으면 뇌 CT에서 하얗게 보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화살표처럼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역시 뇌출혈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어떤 사진입니까? 바로 전에 뇌출혈 영상을 보았으니 이제는 뇌경색 영상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뇌경색 사진입니다.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뇌의 어떤 부분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눈을 크게 뜨게 보이시죠? 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입니까?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다른 주위 조직에 비해 살짝 더 까맣게 보입니다.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죠? 뇌경색이 있으면 CT에서 주위 조직보다 더 까맣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뇌 컴퓨터 촬영에서는 주위보다 뇌출혈은 더 하얗게, 뇌경색은 더 까맣게 보입니다. 뇌졸중 의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됩니다. 뇌졸중이 응급 중에 응급, 즉 초응급 상황이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흔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경우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의 경우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망을 예방하려면 늦어도 증상이 나타난 후 6시간 이내에 전문 의료기관에 도착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문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3시간 혹은 늦어도 6시간 이내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과가 좋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기억하여 즉시 119에 전하여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가능하면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또는 대형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목을 뒤로 젖히거나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유지하고 목이 조이는 옷이나 넥타이 등을 풀어줍니다. 구토할 때는 바로 눕힌 상태에서 목을 옆으로 돌립니다. 입안에는 토물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흡인되어서 기도로 들어가 질식되거나 또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첫째,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오왕, 청심환 같은 약재를 입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약재가 기도를 막아 사망할 수도 있으며 또는 폐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킵니다. 의식이 없는데 무언가를 먹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공기 들어가는 구멍, 음식물 들어가는 구멍의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뺨을 때리거나 찬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셋째, 피를 통하게 한다고 손끝을 따거나 팔다리를 주무르며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넷째, 경련이 일어날 경우 목을 꽉 누르면 안 됩니다. 호흡이 억제되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목이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눕혀주고 기도를 유지합니다. 다섯째, 야간이나 휴일에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인근의 의원이나 종합병원 외래치료를 보려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대형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병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 수강생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은 당면과제이니 학생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예방요법입니다. 첫째,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mmmercury, 이완기 혈압이 90mmmercury가 넘어가면 고혈압입니다. 140에 90이 넘어가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혈압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진료받으러 가지 않고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갈 때는 심심풀이 놀이라고 생각하며 은근슬쩍 혈압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혈압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15분 이상 쉰 다음 커피를 마시지 않고 측정해 봐야 합니다. 둘째,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장에 심방세동이 있는지 부정맥이 있는지는 심전도를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전도를 찍었는지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으면 24시간, 하루 동안 심전도를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담배를 마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흡연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독성과 금단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마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술을 마신다면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 있어서 적당히 술을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적당히 마시는 습관을 통해 술을 즐기기 바랍니다. 술과 원수진 것처럼 마시지 말고 술을 거절한 학생을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나 확인해서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혈액에 기름기 성분이 많으면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혈액에 당 성분이 많다면 혈액은 끈적끈적거려 역시 잘 흐르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일곱째,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과격하거나 한번 하고 나면 며칠을 쉬어야 하는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덟째,
저염식, 저지방식을 즐겨합니다. 아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결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단짠 단찬 절제합니다.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어도 맛있는 것들이 참으로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 음식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홉째, 심혈관에 순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뇌졸중을 초래하는 원인 중에 심장에서 이상이 생겨 혈전을 만들고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순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10번째, 뇌졸중 증상을 알고 이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도록.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고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치와 잇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과로를 피하고 등등 건전한 응급대처 방법들을 기억하여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여 가라 하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겪지 않는다면 그것도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 이런 세상이 있을까요? 하며 의문이 될 수도 있지만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제거해 봅시다. 이제 여기서 끝낼 시간입니다. 채널 고정, 시선 고정입니다.